그리고 2시에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어서 들어갔어요. 박 대통령도 국정원 특활비, 물론 오늘 뭐 재판이 끝났지만은 박 대통령하고 관련 있는 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중요한 재판이죠. 윤석열이가 법 집행은 누구에나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아주 그럴듯한 말을 했었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대단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이런 말을 자격이 되냐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그때 최후 진술을 할 때 이병호 국정원장이 이런 말을 하는 윤석열이 너는 레토릭에 불과하다. 재판을 어떻게 해왔냐고요. 그래서 나무라는 굉장히 뭐 그 최후 진술이 굉장히 길었었지만 굉장히 내용이 뭐 감동적인 그런 최후 진술을 했었어요. 당연히 박 대통령하고 관련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물론 뭐 사람들 많이 왔죠. 예, 관련 있는 분들이. 이게 대법원에서 사실 뭐 그 전에 이제 재판에서 국고손실로 해서 일단 형을 때렸어요. 마지막에 2016년 9월 달에 2억 들어간 거는 뇌물로 보고 나머지는 다 국고손실로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것이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 오늘 판사가 여기 이제 나오신 분들은 오늘 뭐 그 이원종 비서실장 했던 이분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나오지를 않았죠. 그래서 네 분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했던 재판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갔었어요. 네, 남재준 국정원장은 또 이렇게 일부 강요 관련된 게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청와대에 간 돈이 6억 원, 그 현대자동차 강요죄, 뭐 여기에서는 김용환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서 해봤지만은 이거는 뭐 달라지지 않는다. 그 대신에 양형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병기 국정원장 8억 뭐 국고손실, 1억 국고손실, 네, 8억 국고손실, 그 다음에 최경환 씨한테 1억 국고손실 뇌물 이렇게 중개했는데 이것이 최경환 씨가 그 그렇죠. 새누리에 있을 때 그 국정원의 예산을 편의를 봐달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거 검찰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억을 준 것이 뇌물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동철 비서관 정무 비서실에 준 거 3천만 원. 이게 업무상 횡령이다. 요거는 조윤선 장관하고 요 비서관들이 그 활동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500만 원씩 이렇게 뭐 좀 받아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업무상 횡령 이렇게 했습니다. 이병기 원장의 혐의에 이제 요거를 업무상 횡령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것은 조윤선 장관이나 신동철 비서관의 재판에서도 여기 나와서 조윤선 장관이 울면서 사실 그걸 잘 몰라서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받았었다. 뭐 이렇게 좀 후회하는 게 있었는데 정말 문재인하고 비교를 해봐서 이게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언젠가는 재판을 재심을 할 때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병호 국정원장, 네, 그 다음에 19억 국고손실, 그 다음에 2016년 9월 달에 사실 이때 2016년 7월 달에 이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가 되고 나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받을 수 없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안 받은 적이 있는데 막상 9월 달에 추석이 되고 나니까 청와대에서 선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좀 어렵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챙겨다 준 게 있어요. 요때의 2억 원을 정호성 비서관이 받아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호성 비서관은 요거 때문에 징역 1년에다가 나중에 그게 8개월인가 이렇게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1년을 받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추징금인가 벌금인가 1억을 뭐 추징금인가 벌금 하여튼 1억을 받아갖고 내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억 이거 뇌물 국고손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정무수석실에 5억 준 게 있어요. 이게 2016년 그 총선 때 새누리당에서 전 뭐 헷갈리네. 새누리당에서 여론조사할 때 쓴 게 있어요. 이거 현기환 수석이 나와서 또 얘기한 게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거 받았었다고 해서 이게 정치 관여 했다고 해서
35억 이렇게 이제 이병호 국정원장에 대한 혐의예요. 국정원의 기조실장. 뭐 사실은 이분이 국정원 기조실장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원장들이 바뀔 때 뭐 그전에도 이렇게 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물론 뭐 청와대에서 얘기를 오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하니까 국정원장들은 얘기를 하니까 뭐 구태여 내가 나서서 그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왔으면 해야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됐다고들 다들 국정원장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박 대통령한테 전한 게 4억 원 국고 손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병기 국정원장들이 합해서 29억 국고 손실 여기에 대한 공범이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안봉건 비서관한테 1350만 원. 네. 요거는 제가 1450만 원 써놨는데 아마 그 전에 기억이 하면 1350만 원이 맞을 거예요. 이것이 업무상 횡령 뇌물. 너무 기가 막히죠. 박 대통령이 형을 다 못 채웠으니까 한 3년, 뭐 4년은 안 되고 3년 몇 개월 이렇게 되면서 안봉건 비서관이 사실 이현수 기조실장을 만나서 국정원의 돈을 받아 가지고 와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날 때 이현수 기조실장이 안봉건 비서관한테 주머니에 있는 거 뭐 10만 20만 원 잡히는데 이렇게 준 게 그게 3년 몇 개월 갖고 1350만 원이네요. 이것을 업무상 횡령 뇌물 이렇게 본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놈들이 청와대에서 늦게까지 일한다고 하면서 수제 맥주를 마시고 일본 식당에 가고 10만원짜리 일본 음식을 처먹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뭐 증거도 없으니까 뭐 나가서 현금 질르기 하면서 이렇게 호화스럽게 쳐 살았는데 진짜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엄한 대통령 밑에서 비서관들이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재판에 다니면서 보면서 정말 박 대통령이 그 철저한 그것 때문에 비서관들도 굉장히 조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겨우 식사 안 하고 뭐 이현수 기조실장도 만나면 제가 재판에서 보니까 뭐 식사를 했다 뭘 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용무만 끝나고 서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나면 야 밥 사 먹어 뭐 우리가 만났을 때 밥도 사주고 하지만은 그거 못하면 그냥 밥 사주는 셈 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겠거니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 받은 돈이 1350만 원인데 이거를 업무상 횡령 뇌물이라고. 정말 제가 비서관들 재판에 들어갔지만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었고 물론 제가 계속 같은 얘기지만 진짜 가슴 아팠어요.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그래서 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병호 국정원장이 여론조사 하도록 새누리당에 2016년도에 그 여론조사 하도록 5억 줬다는 거 이거 국고손실 여기에 대한 공범이다. 이래서 이현수 씨의 혐의라는 겁니다. 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국고손실이라는 게 대법원에서 이게 아니다 해서 이거 유죄다 해갖고 다시 하라고 해서 파기환송심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늘 판사가 하는 얘기가 증빙이 필요 없는 박 대통령의 요구로 국고손실을 있게 하고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국정원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있었던 기조실장이 뭐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국정원한테 보고를 하겠죠. 바뀌면. 그러는데 국정원장들이 그거 이상한데? 청와대에서 국정원에서 돈을 왜 주지? 막아! 주지마!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대요? 문재인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임정석이 하고 조국이는 대통령한테 문재인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나? 박지원이는 지금 청와대 돈 안 주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지금 윤석열이도 추미애도 다 갖다 쓴 돈인데 두고 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저것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고요. 그러면서 판사가 하는 얘기가 물론 이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한 건 없지만은 그전 정부에서도 이렇게 해왔다. 청와대나 대통령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정원에서 이런 돈을 은밀하게 대통령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불가피하다. 엄정한 처벌이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판사가 사실 구혜근이가 여러 재판을 했었어요. 어떤 거는 뭐 그런 대로 좀 우리 마음에 좀 들게도 좀 잘하고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항소심에서 굉장히 여러 재판을 했었어요. 우리가 뭐 미워하는 사람이나 아니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저기 권성동이도 이 남자가 하고 장시호, 김정도 하고 특히 차은택이도 했어요. 차은택은 형이 뭐 그전에 살았기 때문에 조금 형을 좀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차은택이 다시 감옥 갈 일은 없으니까 이 사람이 형을 2년인가 이렇게 때리고 나니까 차은택이가 큰 소리로 고맙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웃더라고요. 그랬고 뭐 괜찮은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재판은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를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양형 사정을 고려해서 때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남재준 국정원장은 3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 가지가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한번 뭐 좀 이해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건데 이것으로 3년 6개월 형이 확정돼 갖고 지금 형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최동욱 혼외 자식 뭐 이때 막 그 혼외 자식 이 관련으로 뭐 지금 뭐 서초 구청인가 여기서 그 주민등록증 뭐 사본 뭐 제출 이런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재판은 무혐의가 났어요. 항소심까지 무죄가 있는 상태고 대법원에서는 아직 판결을 안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판사가 뭐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만일에 이것도 오늘 이 국정원 이 관련으로 뭐 국정원장 재직이 일어난 거니까 이거 갖고 합쳐서 재판을 받았다면 고려돼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게 3년 6개월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1년 6개월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이병기 국정원장 여기 대해서는 최경환 씨한테 준 거 1억 이거는 뇌물로 인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병호 국정원장 또 뭐 22억 5천만 원 이거 또 뇌물로 이것도 뇌물 다 이렇게 판사가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무수석실에 준 5억 네 새누리당에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이거는 정치관여 자금 정치관여 했다고 해서 네 5억 이거 그 다음에 이현수 씨 뭐 남재준이나 이병호 이병기 이 국정원장들의 특활비 이 건에 대해서 뭐 관행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2016년 2월 달에 특별히 전해준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었다. 국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었다. 이 사람이 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뭐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지금 뭐 복역 중이고 그 다음에 이병기 국정원장 이병기 국정원장은 3년 6개월 징역이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 2년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수 기조실장은 2년 6개월 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좀 놀랬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랬는데 판사가 법정 구속은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선고를 다 듣고 나서 법정 구속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원래 이제 이분들이 그 전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가 구속 만기가 돼서 풀려난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 재판을 들으면서 파기환송 시민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판사가 법정 구속은 안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돌아가라 이렇게. 근데 딱히 그렇게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참 법정 구속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법정 구속을 안 했는지는 딱히 그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오면서 뭐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은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1심을 받고 있다가 항소심에서 형 선고를 받고 나서 법정 구속이 돼버렸어요. 네? 1심을 받고 구속돼 있다가 풀려나서 다시 항소심을 받는 상태에서 법정 구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변호사들이 막 항의를 했었어요. 이게 석방되어 있는 상태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끝났다. 이렇게 해갖고 일주일 만에 풀려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네, 뭐 준비해서 뭐 일주일 안에 준비해서 이제 다시 형을 살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오늘 구혜건이가 엄청 악질이었어요. 아니 파기환송심까지 갔는데 국고손실도 아니고 뇌물죄라고 했는데 진짜 이거 웃기는 거거든요. 뇌물이면 국정원장들이 재판에서 뇌물이면 서로가 오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가는 게 없었거든요. 국정원장들은 나는 내가 왜 국정원장이 됐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더 있게 해달라고 내가 대통령한테 부탁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박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국고손실을 때렸는데 대법원에서 국고손실 아니고 다시 쟤를 이걸 살펴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구혜건이가 뇌물로 본 거예요. 오늘 도대체 왜들 이래요? 오늘 판사들이 왜들 이러냐고요. 진짜 다들 어처구니가 없죠. 국정에서 오신 분들이 뭐 법원을 가득 채웠는데 다들 어안이 벙벙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저만 나오면서 기가 막혀갖고 판사 미쳤다. 아니 도대체 재판을 왜 안 해? 지금 미쳤다 하면서 나왔죠. 예, 그러고 있다가 또 3시에 또 재판이 있어서 또 갔습니다.